예, 이제 2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예. 그 25장은 그 노자란 책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그 깊이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1장하고 지난번 허정장이든지 방금 2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자 철학을 갖다가 개념을, 전체 개념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25장,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제목도 보면은 25장인데 이 제목이 상원입니다. 으뜸을 상하다거든요. 모양 짓다. 으뜸을 형상화하다 이 말이거든요. 으뜸을 형상화하다. 그러니까 으뜸이 뭐냐, 도지, 도를 형상화하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으뜸을 도죠, 도. 도를 형상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거죠. 도를 형성하다, 으뜸을 형성하다. 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으뜸 원자가 이 어떤 식의 그 글자로 되어 있냐면, 이랬지만도 이게 이자와 이자가 두 개 합해진 자입니다. 요 위에 요거는 뭐냐면 위상자면서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요게 땅이고 땅 위에 있는 거죠. 요게 지를 상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위상자이면서 하늘 천자죠. 위상자면 하늘 천자. 요 글자는 하면 부수인데 어떤 부수냐면 앉은 사람인 어진 사람인 자입니다. 앉은 사람인 또는 어진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게 으뜸이라는 거지, 으뜸.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으뜸이죠. 이게 으뜸이죠. 이 으뜸 원자예요. 그런데 묘하게 얘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무릎을 딱 꿇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요 글자 자체가 뭐냐면 명상자세. 다섯 유영모 선생이 평생을 무릎 꿇고 수도했다는데 퇴계 선생도 역시 무릎 꿇고 수도했다고. 이 괴자라 그런다. 무릎 꿇고 했다는 괴자로 하는 건데. 이걸 보통 괴자래, 괴자. 괴자, 앉을 자, 괴자. 예. 그러니까 25장은 이 원자, 으뜸의 세계죠. 가장 중요한 으뜸의 세계를 형상하는데, 으뜸 원자 같은 경우도 이게 이 글자는 버그맞자래, 버그맞자. 으뜸 다음이 버그맞자거든요. 으뜸 맞자. 그런데 이게 버금이라는 뜻은 뭐냐? 이것도 역시 천이고 진데, 요 천과 지를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요건 공짜죠, 이게. 이건 힘술 공짜죠. 요 공짜하고 으뜸 원자는 통하는 거죠, 이게. 땅에서, 사람이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공부하는 것이 으뜸 공부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욕망 때문에 이 삐뚤삐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죠.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 방황이죠, 방황. 헤매는 거죠. 끊임없이 이 헤매는 것은 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것이 두 번째니까 이거는 버그맞자예요, 버그맞자. 이 버그맞자 밑에 마음 심자를 보태면 악이 되는 거죠, 악. 그러니까 악이란 거는, 악할 낙자, 미워할 오자가 되는데, 악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것이 곧 악이면서 미워할 오자고 싫어할 오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장은 바로 이러한 으뜸이 되는 것을 형상화시켰다니까, 아까 24장에서 희연자연이 오는 것이 월등히 좋죠. 희연자연의 허무의 경지에서 이걸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장차례에서 좀 이 왕필을 바꾼 것보다는 백선오자의 흐름이 더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가파가 지배하다. 그런 원리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파가 지배하다. 가파가. 들어보셨어요? 가파. 오늘날 가파가 지배하는 사회래요. 가파. 가가 뭐냐면, 가가 구글, A는 뭐 애플, 파는 뭐냐 페이스북, A는 뭐냐 아마존. 전 세계에 지금 가파가 지배하고 있대요. 자본주의의 최고의 지금 정점에 서 있는 거죠. 이 가파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물질이죠, 물질. 오직 무력이죠. 자본이 자본. 심지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해서 회사를 갖다가 세금 적게 내는 회사 막 돌려요. 미국 기업인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물질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냐면 이 가파가 갖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정보와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 이 세상이 얘네들이 지배하면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시민들은 전부 지배받는 거죠. 춘추 전국 시대에 뛰어난 소위 그 당시에 지배자들이 백성들을 마음껏 지배하듯이 앞으로도 가파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와 빅데이터 다 갖고 있으니까. 또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비슷한 자기들과 비슷한 분야에 있으면 무조건 막대한 돈을 더 몽크게 다 흡수해버려요. 구글이 흡수하는 거, 애플이 흡수하는 거, 아마존이 흡수하는, 다 흡수하는 거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지구촌을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지구촌은 뭐냐면 부와 기가 지금 현재 부와 권력이 너무 독점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시대에 도대체 유화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파를 비롯해서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시가 되면은 이 앞으로 민이 고통받는데 이번엔 단장 코로나 때문에 뭐냐면 중산층이 급격히 사라져가잖아요. 인류학자들이 20년이 빨랐다는 말을 하거든. 원래 중산층이 미래학자 없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부가 집중된다 그랬어요. 중산층이 없어져가는 사회가 온다 그러는데 그게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한 20년 땡겨졌다는 말인 거죠. 지금 다 그렇죠. 없어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지배계층 이 사람들이 의식을 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깨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 옛날 노예와 똑같은 거죠. 현대판 노예가 된 거죠. 이러한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문학적 요인이 필요하게 당면한 도리예요. 당면한 일이에요. 인문학은 뭐냐면 이런 물질적 개념도 소중하지만도 그것보다는 인간이 내적 상태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계획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물리학적으로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시작해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형성했는데 이게 거대한 우주가 하나니까 이게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이라고 물리학에서 주장한 걸 갖다가 인문학에서는 이 하나라고 철학적인 개념과 정리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의 개념이 돼야만이 뭐냐면 이 부를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권력자들이 흡수해가지고 이 민한테 이걸 뿌릴 수 있는 보급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뭐냐면 인문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직 자본과 물질로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 오직 하면 이 사람들 아까 했지만 세금도 안 내려고 전 세계 또 돌아다니는데 회사를 갖다가. 그래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한테 이 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와야만이 이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사회를 극복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인문학적 사고에서 온다는 거죠. 지금 이 25장에서
상온인데 으뜸에 돌을 갖다가 형성한다는데 이 돌을 형성한 이 세 개의 공구는 뭐냐면 전부 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거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 노자 철학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끊임없이 양면성이라고 했지만도 유가 철학에 지난주에 했지만 화이부동했지만 전체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사고의 전환은 물질적 사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게 최고의 선인데 물질의 시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파의 시대에서 전혀 다른 현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2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게 뭐냐면 그 1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도지위불은 21장에 어떤 게 있냐면 21장에 그 도지위불은 황홀하다 그러죠. 기억났어요? 네. 황홀하다. 도라는 물건 되는 것은 이 도라는 물건은 황홀하다 이런 거거든. 그 도라는 물건이 황홀하다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21장에서 도가 황홀하다는 것은 외적 문제는 내적 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면의 각에서 오는 거죠. 내면에서 각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황홀한 상태에서 각이 오니까 모든 만물이 동체라는 걸 아는 게 동체. 만물 동체예요, 만물체. 21장에도 한번 했던 문제, 들고 나왔던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걸 생각해 가면서 한 장 한 장의 해마에서 다시 한번 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유물 띄우고 혼성, 선 띄우고 천지 띄우고 생, 정료 띄우고 료료, 적해 띄우고 요해. 해자는 어조사라고 했죠. 감탄어 같은. 이 해자는 어조사인데 감탄어 비슷한 건데, 실은. 자, 이게 보면은 어떤 여기가 유물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림 그려놨죠. 유물혼성. 어떤 물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데, 도지 이유가 통하는 거죠. 그거는 혼성, 모든 것이 뒤섞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혼성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 혼성을 통해서 뭐가 되냐? 만물이 나오는 거죠. 만물이 전부 다 혼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만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성이라는 말을 쓰죠. 이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삼라만상이 다 나올 수 있는 근원이 있어. 이게 현대에 와서 빅뱅을 갔다는 빅뱅에서. 빅뱅에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딱 터질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 특이점을 하는데 특이점의 상황인데 그 특이점의 상황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특이점인데 이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나눠지기 전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특이점을 지나면서 뭐냐면 이게 나눠지는 거죠.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지 무와 유가 나가지. 하늘은 빈 공간이 많으니까 물을 따지면 이거는 유가 돼요. 유. 물질과 공간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부터 빅뱅 이후에 그러면서 이 유에서 이제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 만물은 물하는 바탕을 통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빅뱅의 상태는 나누기 전에 그 특이점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유물 혼성 같은 거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은 이걸 갖다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양자 수프라고 해요. 양자 수프. 그러니까 마치 수프처럼 섞여 있는 거죠.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다 그게 지나면 이제 팍 터뜨려 흩어지면서 이게 나눠지는 이렇게. 그 특이점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면서 유라는 개념에, 물라는 개념에서
이 위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고, 무는 현재 우주를 받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유는 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천지보다 앞에서 생했다는데, 이 생자가 해석이 또 묘하다는 거예요, 생자가. 이 생자를 생겨나다라고 해야 되느냐, 살아있다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야.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해야 되느냐, 천지보다 먼저 살아있다고 해야 되느냐, 이게야. 이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먼저 생겨났다. 생겨났다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생겨났다면 이 혼성이 이게 도인데, 이게 지금 도인데, 이제는 또 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생겨났다면 이제는 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겨나게 만드는 원인, 1차 원인. 뒤섞여 있는 거니까 유물이. 그러니까 생겨났다 그렇게 안 되고 살아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또 끊임없는 순환 법칙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순환 법칙으로 살아있는 거죠. 이 생은 뭐냐면 끊임없는 순환 법칙. 생겼다가 없어요, 생겼다 계속 순환 법칙으로. 이 생자가 별건 아닌데 굉장히 지켜본 게,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났다 그러면 이 유물 혼성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게 있어가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도와 자연을 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유물 혼성이란 육아에서 말하면 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알 수 없지만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물리학으로 통하는, 현재 물리학도 뭐냐면 빅뱅 이전에 뭐냐, 이게야, 빅뱅 이전에. 그럴 거 아니에요? 물리학적 사고에서는 완전한 무의 에너지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빅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빅뱅의 에너지만큼 있었던 그 존재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 이전에 뭔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이 다중우주론이라고 해요, 원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대한 원리의 생명력, 이 생명력이 우리는 인간의 지금 알 수 없는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유물 혼성에서 천지세,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말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적해요해인데, 했잖아, 그 감탄어, 어선인데, 저건 뭐냐면 고요하다는 겁니다. 고요하네. 요자도 고요할 욕자인데, 이거는 고요하던 게 어떤 거냐면, 텅텅 비어있다는 개념이 좀 같아요. 적자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고, 요자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야, 그는. 그래서 이 유물 혼선을 갖다가 이제 딱 이야기하면서 그 14장에 보면은 지워버리나? 14장에 정리하죠, 바로. 14장에 굉장히 고의롭고 정교한데, 14장이 뭐냐면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무상지상이고 무물지상이라고 나와요, 14장에. 기억나요? 14장에. 이 세계는, 유물 혼성한 이 도의 세계는 상이 없는 상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물건도 없지만 그것에 만물이 나올 수 있는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게 바로 유물 혼성이 바로 여기서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14장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언제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지금 현재 우리 달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돌아갈 수 있는 그 물질의 에너지들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무에서 유가는 못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유무가 같이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뿐이지. 자, 그럼 그 다음 할게요. 독립 띄우고 불개야. 독립은 뭐냐면, 이거는 유물 혼성한 이 세계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도란 홀로.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도인데, 이거는, 이 도의 세계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게, 도의 세계는. 특히 도의 세계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경우 생겨났다고 해서 얘기하면 이 혼성보다 다른 게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가 일단 제일 1차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 홀로 서가지고 불게 바뀌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바뀐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도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주고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불게 바뀌지 않는 거야. 불변한다는 거야. 도는 홀로 있고 불변한다는 게 바로. 그러면서 주행이 띄우고 불태라. 모든 만물의 형상 속에 두루두루 다 행해지면서 그러면서 조금도 어긋난 게 없는, 위태로움이 없다는, 어긋난 게 없다는 거야. 조금도 어긋난 게 위태로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끝없는 이끼부터 시작, 인간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별부터 모든 존재 속에는 도라는 그 에너지, 생명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들어가. 조금 더 어긋나고. 그래서 가이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뭐라. 그래서 이것은 천하의 한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모든 만물을 낳는 어머니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근원이 된 거죠. 근원. 이게 바로 근원이 근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 있네. 여기 써놨네. 그래서 나왔지만도 1장에도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라는 것은 천재의 시작을 갖다가 이름한 거고 유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를 이야기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도에서 딱 무유가 나오는 거죠. 무유가. 그러니까 무라는 개념이 나오는 그 순간에 거기서 천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무라는 공간에 없으면 존재가 못하니까 만물이. 그리고 유라는 것은 만물을 탄생시키는 어머니가 된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거죠. 만물의 모가 된 거예요. 만물의 모가 된다는 것을 유물 혼성이기 때문에 혼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낼 수 있는 혼성이기 때문에 다 뒤섞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죠. 만물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유가 철학에서 천명지 석이고 솔성지의 도고 수도주의 할 때 그 하늘의 천명은 만물 속에 깃들었다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거는. 이치가 다 같은 거죠. 표현의 방법 차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드물게 지금 현재 이 앞에서 이거 세 번째 1인칭이 한 세 번째 나오는데 16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오고 지금 현재 25장에 나오는데 5라는 말이에요. 5. 적어 놓았어요. 참고적으로 16장과 21장. 요 5가 나와서 5가. 5라는 거 노다가 스스로 다 이 말이니까. 내가 5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명 띄우고 자지 띄우고 왈도라.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 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1장에 나왔죠. 1장에 기억나죠? 네. 자, 여기서 왜 했냐면 어떤 형상계가 드러나야만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란 건 형상이 있어 붙을까, 형상이란 게. 그러니까 형상이란 게 이름인데 이 형상이 없으면 이름 없으니까. 형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니까 명이 잘못되게 가게 됐네. 명이 됐네. 비상명이라. 형상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도 뭐냐면 이름을 붙이면다는 것은 그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도는 아까지만도 정유하니까. 텅텅 비어 정유한 세계인데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도 그게 형상을 못 되게. 그래서 이름을 할 수 없는 거야. 부지기명이라. 내 그 이름을 알지 못했대. 그래서
자지란 말은 지자가 대명사들 앞에 걸 동사는 형용사시키는 거 알죠? 그것을 글자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름 붙여서 이 말이 자는 지자는 이게 앞에 걸 갖다가 동사는 형용사가 시켜진 거죠. 대명사된 거죠. 그것을 글자화하여 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제 일장과 연관된 게 좀 알겠죠. 일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갈병 비상도 알겠죠. 이러한 이미지와 같이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 띄우고 위지 띄우고 명말 붙여 상관없지. 명말 띄우고 달아. 명 띄우고 왈 때려야 되고. 명 띄우고 왈 때려. 자, 대왈 띄우고 서라. 또 대 띄우고 왈 서라.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이름 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또 이름을 붙여야 돼요. 글자와는 도라 되는데 또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 이름을. 그런데 억지로 이름에서는 뭐냐면 대라 그랬다는 거야. 이게 대라는 거죠. 대. 이죠, 대. 이게 대라는 거죠. 여기서 왜 그 의미가 있냐면은 이 빅뱅 원리와 똑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상태가 지금 빅뱅에서 유물 혼성에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원리는 있어, 원리. 원리가 있어가지고 이 원리가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어, 만물 속에. 그런데 그것을 이름으로 붙일 수 없어. 이름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도라고 했다는 거야, 도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라고 해보니까 이게 뭔가 설명 안 될 것 같은가. 이걸 갖다가 억지로 이름에서 대라고 했다는 거죠. 이 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무한이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된 게 돼. 무한히 크기 때문에 대라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은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냥 대라고 붙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크다고. 너무너무 크다는 이 세계가. 다시 말하면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니까 크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크다 크면 그냥 크다는 것도 정체니까 크다 크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대왈 서라. 이 대라는 것은 서라는 것은 이 갈서자. 그러니까 이것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크다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여기 가운데서부터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거. 선은 확장된다, 확장. 이해됩니까? 끊임없이 무한히 커가지고 계속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거지. 무한대로 계속 확장돼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설하는 말, 설. 선은 무한히 확장된다, 확장.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도가 어디까지 확장 아무도 몰라요. 지금 관절을. 그 다음에 서왈 원이요, 원할 바이라. 자, 끊임없이 가면은 서로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가, 이게. 갈 서자 계속 가. 가면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멀은 자.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제. 서왈 원이라. 그러면 계속하게 멀어져. 이 멀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궁과 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궁극의 궁과 통하는 거예요. 궁극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가다 보면 뭐냐면 원할 바요. 끝에 가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노당 철학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불기 아까 이런 상이나 노자 이런 상이 똑같은 거예요. 육아의 천인 합이나 전부 똑같은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자의 문제인데, 이 반자의 문제를 갖다가 현대 물리학에서는 재밌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반자가 세 개를 바라보는 게 있는데, 첫째, 이 우주는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성된 빅뱅에서 시작된 이 원자인데, 첫째는 우주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반의 상태가 오면은 그냥 수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시 말해서
블랙홀 돼가지고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시 때가 되면 화이트홀이 되는 거야. 화이트홀. 화이트홀이 뭐냐? 빅뱅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한다 보는 원리가 있어.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 전체를 보는 견지에서. 우주는 빅뱅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너지가 폭발이 돼가지고 계속 확장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돌이킬 반자가 돼가지고 뭐 이 반자는 이 반 똑같은데 이 반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블랙홀로 들어가가지고 그 작은 다시 화이트홀이 돼가 빅뱅이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는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모든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높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정점에 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우주가 끝까지 가면 엔트로피가 없어지면 마지막에 가면 얼음처럼 완전히 에너지가 사라진 단계가 됐다.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폭발이 없을 것이다. 폭발론. 이게 지금 현재 우주를 바라보는 세계관점인데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이 됐다는 것도 130빅뱅에서 그 이전에 어떤 에너지가 다시 수축해 가지고 다시 폭발해서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현대 물리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식을 통해 가지고 마치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처럼 오늘날 이론 물리학자처럼 의식을 통해서 이 우주란 것은 끊임없이 뭔지 모르가지고 계속 확장돼 가다가 어느 극점에 가면 다시 순환해 가지고 처음부터 또 시작할 거다. 계속 반복할 것이다. 순환 논리를 주장한 거죠. 이러한 논리들이 오늘날 물리학하고 노장 철학하고 접목을 시키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있어하는 분야죠. 우주의 순환을 치면 노자도 이 우주의 흐름을 순환 논리를 봤다 이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 끊임없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간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태극기 같은 경우도 저 대표적이죠. 태극기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는 기운이 바뀌어지니까 음양 하면서 계속 돌아간다니까. 태극 원리도. 생겼다가 또 하고 생겼다가 하고 또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보니까 뭐냐면 고로 그 다음에 고 띄우고 도대. 그러므로 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기야. 크다는 것은 무한히 확장돼 가고 무한히 그냥 넓어져 가지고 또다시 도로 하는 그 변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변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원리 이 자체를 갖다가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설명이. 이게 바르게 됐나 이게? 이리 선생님 바르게 됐나? 밑에 간 것 같다. 좀 잡아줘요. 줄이 강의하시면서 옆으로 돌아가시가지고 이게 줄이 여기서 걸려가지고. 아, 줄이 걸려서 그랬구나. 괜찮아요? 할 수 없지 뭐. 아니 칠판이 잘 보였어요. 칠판 보이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에서 나온 이 천지인데 천지도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주를 봐도 그렇잖아. 이 지라는 것은 모든 별을 대표하는 건데 우주의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 얼마나 커요? 그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하늘도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나오는 양면성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의 노자 이야기를 통해서 노자도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자는 굉장히 자연주의지만도 이러한 논리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지 못 나와요. 자, 뭐냐?
왕 띄우고 역대라. 왕도 또한 크다는 거야. 왕도. 그러면 여기서 왕은 뭐냐? 왕은 뭐냐면 여기서 도와 천과 지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이게 왕은. 앞에 있는 도, 천, 지를 터득한 사람. 유아 철학에서는 뭐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다는 이치한다 똑같은 거죠. 천명지성, 솔성지, 수도지 교인데 내 속에 들어있는 하늘이 이치하면 우주 모든 마음을 똑같은 거야. 하늘 입장에서. 내가 하늘 입장이 되면 똑같다시 바로 이 왕이란 자도 바로 이걸 전부 다 도, 천, 지를 다 아는 사람이야.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세상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란 거죠. 왕을 끌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자연현상에서 도나 천이나 지라는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줘야만이 이 세상을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가파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구촌을 지배할 텐데 그런 지배가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뛰어난 리더가 돼야만이 수없이 많은 민초들이 앞으로 고생받을 텐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가 심한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노자도 그 당시에 그 혼란한 시대에는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만이 백성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온 거고 왕력대라고 하는 거죠. 크다는 말은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크다는 그 말 똑같은 거죠. 자, 역중 띄우고 유 띄우고 사이라. 역은 구정자인데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백서나 이 축관에도 있거든요. 실은 축관에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백서나 축관은 전부 나라국자 되겠어요. 여기 뭐냐면 나라국자로 돼요. 나라국자로. 백서나 축관 나라국자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중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똑같아.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축관이나 백서의 나라국자로 되겠어요. 나라국자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큰 것이 네 가지가 있어. 바로 도, 천, 지, 인. 인이 꼭 들어가야만이 이 도, 천지가 세상에 펼쳐질 수 있거든. 펼쳐질 수. 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띄우고 왕거 띄우고 기 띄우고 이래요. 그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왕도 언자는 어차 대명사 있잖아. 어차지. 그 가운데 하나로 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 4대 가운데 하나로 거하고 있다는 거야. 4대 가운데. 그렇잖아요? 왕도 그 내큰 건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라고 확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왕은 이 네 가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왕이 돼요. 세 가지 참 이치를. 도, 천, 지를 깨달은 사람이 왕이야. 그러니까 도, 천, 지를 이걸 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인법지. 인이 주고 인을.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러한 이치, 앞에 있는 그런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인은서 누구든지 왕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타고날 때 왕이 안 되지. 유가 철학이나 노당 철학에서 타고날 때부터 옛날에 뭐 세습이 뭐지만도 이런 논리에서 아니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각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 그러면 인이 사람이 왕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는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이것이 바로 수양론이죠. 바로 노자의 수양론이죠. 노자의 수양.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사람 왕의 기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제로 오늘날은 뭐 소비자가 왕이다 하듯이 모든 사람 다 왕 아니에요? 왕 노릇을 못해서 그렇지. 참나 왕 노릇 해야 되니 못하는 뿐이지. 자, 그렇다면은 사람은 땅은 만물을 길러주는 거예요, 만물을. 땅은 만물을 길러주는데 만물을 길러주는 그런 땅의 기운을 본받아요. 법자는 본받을 법자예요. 사람 땅이 없으면 못하죠. 모든 존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땅을 본받아서 만인한테 베풀 수 있어야 돼. 땅을 본받는 것은. 이게 바로 왕이면서 성인이 되는 길이죠. 성인이 되는 길이죠, 왕이면서. 자, 그러면 땅을 가만히 봐. 땅을 깨달아서 그러면. 땅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 띄우고 법자예요. 땅은 하늘을 법쳐서, 하늘을. 자, 땅이 삼라만상을 갖다 길러가지고 인간한테 양식을 정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햇살 있고, 뭐 등등. 그런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길렀고, 그걸 통해 인간을 먹으니까, 사람이, 땅이 지법천인데, 이 인간이 땅이 하늘을 본받아서 만물을 길러듯이 인간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땅을 통해 하늘을 본받았어요. 직접적으로는 알지만 똑같은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이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내가지고 먹게 똑같은 거죠. 사람도 음식이 3개 먹는 거 알죠? 사람 음식 3개 먹는 거. 지기가 있고, 청기가 있고, 인기가 있어요. 지기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코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 마음이죠. 지기는 입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고, 청기는 코로 들어오는 거죠, 코로. 인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먹는 거죠. 인기가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 자체가 이 3가지 기를 다 먹고 살아요, 지는. 그러니까 좋은 공기는 정말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기분 좋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 똑같이. 그리고 천 띄우고 법더라. 하늘은 원리를 본받아. 도를 본받는다. 원리. 대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고 또 모든 생멸하는 현상이고 그 모든 원리를 본받아. 이 자연이 다 천이야. 그러니까 이 기절은 늘 생각을 좀 한 단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도법자이다. 이게 유명한 기절이죠. 도는 자연을 본받을 때, 자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연은 명사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법자이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 자연은 형용사를 해야지, 형용사. 저절로 그러한 만물들이 자연한 거, 저절로 그러한 모습. 물 본받는 거죠. 도는 뭐냐면 만물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속에 도가 작용하거든요. 도라는 것은 자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만물들이 끊임없이 저절로 변해가는 사람, 안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들 또는 식물들 모든 존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늘 변해가는 저절로 변해가는 그 모습 속에 도가 있는 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도는 그런 속을 본받는다는 그 속에 있는 거죠. 자연 속에 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할 때면 불교에서 말한 평상심이 도다, 일시오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는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일상 살아가는 이 자체의 삶과 도파이라는 거죠. 결국 그 벗어날 수 없죠. 삶 자체가 도파네. 그러니까 도가 바로 이 순간에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벗어나서.
그 도법 자연에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아까 시무도에서 마지막에 입전 수술함을 똑같은데 도를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 저작거리에 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따스럽게 조화롭게 사는 것이 바로 입전수수예요.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도법 자연이에요. 저절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도가 펼쳐져야만이 도를 아는 사람이죠. 이게 평상심이 도고. 그러니까 도라는 논리에 비해서 도가 뛰어나냐, 학문을 많이 하는, 진리를 많이 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는 언행들을 보면서 주변과 저 사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자연을 본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형상이 바로 아까 지워버렸구나. 저기를. 형상이 뭐냐면 사람인데 사람은 그 다음에 땅을 본받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가서 땅은 뭐냐면 하늘을 본받는 거죠. 이게 좀 레스크라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도죠. 도를 보내야지. 이게 자연이고. 이걸 다시 말하면은,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는 속에, 먼저 자연을 알아야 돼, 이렇게. 자, 먼저, 이 질을 알아야 돼.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이 나니까, 나. 그럼 자연을 알면, 땅을 알면, 땅 속에 뭐냐면, 그래서 하늘이 그려져. 그럼 하늘이 이치라는 거죠. 하늘의 이치 속에 그 다음에 도를 하는 거예요, 도. 그러면은 이거 내면으로 수렴해 가서 깨닫는 거고, 이렇게. 이거는 확장하면 깨닫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땅을 알고 하늘을, 자연을 안다, 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내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니까. 이래 그러면은 내심이고, 이래 그러면 외형적으로 아는 거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노자가 비롯한 원리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 그 자본주의 제일 극단에 처해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이 오는 그 빈부의 격차 속에서 백성들이 혼란하게, 그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해 올 텐데, 이 노자 당시에도 그런 혼란한 세계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행동하는 지도자가 나와줘야만이 세상이 좀 화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논리를 딱 펴기 시작하는 거죠. 유관 논리 폈듯이. 그래서 이 장이 상은 으뜸을 형상화하다. 으뜸 도니까 도를 형상화하다. 도를 형상화하는 경지를 알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자연심을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이웃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겠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장이 핵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학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 그 수업이 생기다 보니까 했는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